11번은 약간 독특한 문제긴 해요. 그죠? 네. 누가 질문했죠, 이거? 그래요. 뭐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P면 Q가 참여된다는 말은 지름집합 P가 지름집합 Q에 포함된다 라는 관점에 접근하면 되죠. 그죠? 예. P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뭐예요? X-A가 N부터 N 플러스 1까지죠? X에 대해 정리하면 N 플러스 A, X, N 플러스 1 플러스 A 이런 꼴이 되겠죠? 그 다음에 Q의 경우에는 거리 개념을 그냥 풀어보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부터 2A 플러스 1까지인가요? 맞아요? 이럴 거니까요. 그러면 어차피 얘가 지금 이 범주 내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왼쪽 끝은 저거의 왼쪽 끝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죠. 오른쪽 끝은 저거의 오른쪽 끝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n 플러스 a란 놈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n 플러스 1 플러스 a란 놈은 2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타당하죠? 1 정리하시면 n 플러스 3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n이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아요? 네. 지금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라서 문제가 두 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부등식은 추이 연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보다 n 플러스 3a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n 플러스 3a 모양을 만들면 양변에 3a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4a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보다 얘가 크거나 같고 얘보다 얘가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얘보다 얘가 크거나 같은 거죠. 즉 4a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a라는 놈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식은 이렇게 등식하고 좀 다르게 물고 물려서 내용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좀 하셔야 되고요. 처음엔 좀 이게 생소해 보이지만 몇 번 하시다 보면 감이 잡혀요. 알겠죠? 네. 3분의 1이라고요? 그래요? 제가 잘못 풀었나요? 아, 그래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뭐가 안 될까? 정수 n에 대하여. 그러네요. a가 4분의 1인 경우에 n 더하기 4분의 3이 되면서 안 되네요. 그러네. 허허. 이건 제가 잘못 풀었네요, 그러면. 응? 뭐라고? 모르겠어요. 근데 3분의 1 최소값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나, 그러면? 4분의 1 다음에 4분의 1보다 좀 큰 게 3분의 1도 아닌 거고, 그죠? 네, 객관식이니까 그 다음 큰 게 답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러네요. A가 3분의 1이면 3분의 4.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는군요. 11번에서 이딴 문제가 다 있죠? 잠깐만요. 실수 A의 최소값인데 그림을 좀 관찰해 볼까요? 너무 시그널만 풀어서 그런가? 이게 P를 관찰해 보면 1-2A하고 1 플러스 2A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형태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1로 하고요. 1 플러스 2A 1-2A로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음이양 또 나눠야 되면 또 복잡한데 근데
어차피 객관식 선지가 A 값이 다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로 간주해도 무방하겠죠. 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저 P라는 놈은 뭐냐면 구간 길이 자체가 1이죠. n 플러스 a부터 n 플러스 a 플러스 1까지니까 그러니까 1단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네. 1단위로 움직이는 형태고 저게 저 안에 있다. 근데 실수 a의 최소를 알고 싶다. 근데 a라는 놈은 얼마를 더할 수 있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간 P를 a를 더하지 말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죠? 네. 그냥 구간의 길이가 1이고 일괄적으로 a를 더하더라도 여전히 구간의 길이는 1이거든요. 그럼 여기다도 a를 더하고 여기다도 a를 더한다는 관점은 그냥 단순히 이 구간을 a만큼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a의 최소를 알고 싶으니까 갇혀있는 상황을 보면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관찰해보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얘가 이런 식으로 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사실 왼쪽 오른쪽 둘 다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림으로 보면 a의 최소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런데 n은 정수니까 관계없는 것 같고요. 여기 이 값이 지금 n 플러스 a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부등식이 처음에 둘 다 등호 포함이었으니까 여기도 포함이고 여기도 포함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n 플러스 a란 놈이 1 마이너스 2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상한가? 똑같아져요? 1 마이너스 3a죠. 정수. 근데 a를 확정할 수는 없네요. 이것도. 그죠? 객관식 선지에서 밀어 넣어서 3분의 1이다 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4분의 1이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죠. 얘는 1-3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교환하죠. 똑같네. 의미가 없잖아 이러면. 잠깐만요. 구간의 길이 4A니까 저게 구간의 길이 1짜리여서 A가 양수라고 하면 4A는 또 1보다 크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림 이렇게 그렸습니다만은 이게 1-2A이고 이게 1 플러스 2A잖아요. 그럼 위쪽은 구간의 길이 얼마예요? 4A죠. 근데 이 A를 더하니까 이 구간의 길이 1보다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저 4A는 기본적으로 1보다는 커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들어가려면 그럴 것 같죠? 네. 그럼 A가 4분의 1보다는 커야 되네요. 그잖아요? A 양수를 더하는 걸 지금 보고 있으니까 같아도 상관없나요? 아니죠. A가 양수라고 간주하고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데 같으면 안 되지 않나요? P가 들어가야 되는데 같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 4A가 1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네. A를 양수로 간주하면. 그죠? A는 4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일단 4분의 1은 안 된다는 거 알겠는데 그런다고 3분의 1이 되냐? 근데 4분의 1보다 큰 숫자 중에서 이 n을 정수로 만드는 값을 고르면 3분의 1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생각할 수 있죠. A가 지금 4분의 1보다 크면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4분의 1보다 더 큰 실수를 여기 이 A 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이 n값이 정수가 되게 하는 최소의 값을 세팅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3분의 1이다 라고 답을 고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좀 최적화된 풀이가 잘 안 나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실수 A라고 준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죠? 네, 양수 A라고 주든가 근데 이건 양음은 사실 상관없는 것 같은데 A가 음이면 그냥 이것만 바뀌는 거니까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고 넘어갑시다 그냥 별로예요. 문제가
23번. 1 물은 학생은 아직 그 명제에 대한 논리력이 좀 떨어진 학생이니까요. 예.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그 수학에서 말하는 논리는 언어 논리, 사실 언어가 생각보다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보여드리죠. 알겠죠? 제가 수업 때마다 하는 일화인데 정재를 예로 들죠. 정재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엄마, 정재야 밥 먹어. 있어. 정재가 문제 하나 뿔떡 꽂혀가지고 안 먹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밥 안 먹어 이렇게. 알겠지? 밥 안 먹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딱 나왔죠. 엄마가 상을 다 치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화를 내요. 네가 밥 안 먹는다고 했잖아. 나는 밥만 안 먹겠다고 했다. 반찬과 물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수학의 논리입니다. 알겠죠? 엄마는 밥만 치우셨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한테 맞겠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너 밥 먹었냐? 했는데 안 먹었는데요? 배고프겠다. 안 고파요. 왜? 빵 먹었거든요. 이러면 되게 막 싸우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언어들이란 건 뭐냐면 화자의 의도 파악을 조금씩 해가면서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서로 이해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수학에서 그런 짓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객관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면 키가 175 이상인 학생의 몸무게는 65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딱 이거만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럼 키가 175 미만이면 몸무게가 65 안 된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얘는 뭐만 알고 있냐면 그냥 175가 넘으면 65 이상이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75가 넘은 애가 65 이상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180인 학생의 몸무게를 확인해야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의 대우명제는 뭐예요? 몸무게가 65kg 미만이면 키가 175 미만이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65kg 미만인 학생의 키를 확인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과 니를 확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 명제는 그냥 뭐만 설명해 주냐면 키가 175 이상인 학생의 몸무게는 65 이상이다 이것만 설명할 뿐이지 175 미만 애들의 몸무게가 어쩌다는 건 설명하지 못합니다. 65를 넘을 수도 있고 65일 수도 있고 65가 안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을만 확인한다. 즉 얘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만 옳다고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언어 논리, 그러니까 논리를 보통 언어를 통해서 배우다가 수학을 접하면서 가장 처음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역도 자꾸 참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언어 논리에서는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 수학 논리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만 참이고 역은 참 거짓의 여부를 다시 한번 판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러지 않죠. 맞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7번. 두 실수에 대하여 보기의 명제 중에서 참인 명제만을 인대를 골라라 라고 했는데 기억은요 각각의 절대값이 합의 절대값보다 크다 라고 했잖아요. 저게 같으려면 A, B의 부호만 같으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게 더 크려면 0인 것만 없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네. 맞는 말인가? 0. 둘 다 0이 아니어야 되죠. 네. 둘 다 0이 아니면 되죠. 그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건 어쨌거나 연산을 하기 때문에 A, B가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럼 절대값이 감소한다고요. 근데 이건 각각 절대값을 씌워서 더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이 감소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얘가 A보다 무조건 큰 게 정상입니다. 이걸 굳이 제곱해서 빼보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얘가 A보다 무조건 커요. 근데 이 둘 다가 0이다라고 하면 0 더하기 0이고 이것도 0이잖아요. 그럼 0은 0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면 A, B의 곱은 0이 아니다라는 이 명제는 참인 거죠. 그죠? 이건 뭐 그냥 직관적으로 맞다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하고 A, B의 곱이 정수이면 A, B는 모두 정수이다라고 했는데 보통 A, B가 모두 정수이면 A 플러스 B와 A, B의 곱이 정수죠. 즉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영명제를 은근슬쩍 끼워 넣으면서 참인 것처럼 판정하기를 유도하는 보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정수끼리 더하거나 곱하면 정수가 된다.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교묘하게 역으로 넣으면서 야 봐봐 맞는 것 같지 이렇게 노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발레가 존재하죠.
맞아요? 뭐가 존재하죠? 발레?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합도 정수고 곱도 정수지만 정수도 아니고 무리수죠? 안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합도 2보다 크고 곱도 1보다 크겠죠. 그잖아요. 근데 이게 역으로 바꿔놨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조건 틀렸다고 하실 필요는 없는데 틀린 명제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역으로 바꿨는데 우리가 흔히 알던 참 명제잖아요. 그러면 얘 틀린 명제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틀린 명제라는 느낌이 들어야 발레를 찾기 시작하거든요. 맞는지 틀린지 이것도 확인이 안 되면 발레도 못 찾는 거예요. 참인 명제의 발레를 찾으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틀린 명제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와야 발레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 근거를 어디서 찾으면 되냐면 0 명제가 너무나도 뻔한 참인 명제예요. 거꾸로 뒤집었을 때. 그러면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발레를 찾으려고 시도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경우에 뭐 A가 4고 B가 2분의 1이다. 이러면 훌륭한 발레가 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기억만 참이고요. 이런 문제들 좀 별로죠? 기억은 니은 디귿 고르는 건데 하나만 참이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네. 인성공가? 학교 내신에서 이상한 거 있었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뭐 이렇게 보기가 되게 많은데 이 중에 옳은 것의 개수를 써. 그거 빼버리시면 그래요? 답이 0개. 답 0개인 적이 있었어요. 변태 같죠? 네. 답이 0개. 그 0개를 쓴 학생이 거의 없대요. 왠지 내가 하나라도 잘못 판단했을 것 같잖아, 사람이. 다 틀린 것 같지만. 네. 28번. 이거는 항상 참인 명제를 물었는데요. P 조건은 좀 더 구체화시키면 무슨 뜻인가요? A 합집합 B와 A 합집합 C가 같으려면 어찌해야 되죠? 일단 가장 쉬운 건 B랑 C가 같으면 되죠. 근데 B랑 C랑 같지 않아도 가능한 경우가 있죠. B하고 C가 B가 A에 포함되고 동시에 C도 여기다 5를 써놓을게요. 뭐 이런 식이면 되겠죠. 맞아요? 네. A 교집합 B가 A 교집합 C다라고 하면 이건 역시 B하고 C가 같으면 성립하겠죠? 그죠? 근데 A가 B에 포함되고 A가 C에 포함되면 이것도 맞는 말이 되죠? 맞습니까? 근데 R은 무슨 뜻입니까? R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R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 이걸 쓰자마자 B하고 C가 같으면 이거 성립하죠. 그 다음에 A가 B에 포함되고 동시에 A가 C에 포함되면 이게 둘 다 공집합일 거 아닙니까? 성립하죠. 즉 이럴 때 이게 성립한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럼 Q이면 R이다가 있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다른 거 보진 않았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이걸 읽어보니까 뭐지? Q이면 R인데?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서 답이 그냥 골랐어요. 항상 참이죠? 맞죠? 네. 다른 것들은 뭐 발레가 있으니까 항상 참이 아니겠죠? 네,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29번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요 집합으로 써볼게요. 진리집합으로. 저는 진리집합에 포함 관계 가지고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집합으로 써보면 낫 P 또는 낫 Q의 진리집합은 사실은 P 교집합 Q의 컴플리먼트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지금 R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R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P에 포함되는 거예요. 맞죠? 이 상황을 만족하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거죠. 그려보는 건데 보통 어려운 문제일수록 잘 안 그려져요. P 교집합 Q의 컴플리먼트에는 P만의 원소가 꼭 남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P 교집합 Q의 컴플리먼트라는 말은 그거 빼고 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P에 있던 원소도 좀 남겠죠. 그잖아. 그게 R에 무조건 포함돼요. 근데 R도 P에 포함돼요. 이런 상황이 말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죠? 이런 상황이 되려면 P가 전체 집합일 수밖에 없어요. P가 전체 집합이 아닌 이상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약간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하시면 이런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기 더 좋고요. 물론 제가 그리는 상황 밖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상황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맞는 상황을 그리게 되면 문제는 풀리게 됩니다. 알겠죠? 전체 집합을 P로 잡읍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P 교집합 Q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상 그냥 Q인 거죠. 근데 Q의 컴플리먼트가 R에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잡으면 돼요. 여기 지금 빈 공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겹치는 건데 눈에 보이게 하려고 제가 지금 빈 공간이 있는 것처럼 살짝 떼서 그린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걸 Q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빈 공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기 위해서 살짝 떼서 그린 거예요. 이걸 R이라고 해요. 그러면 Q의 컴플리먼트가 여기가 될 건데 R에 포함되고 있죠. 맞아요? R은 P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한 다이어그램이죠. 그죠? 네. 그럼 이걸 보면 항상 참인 조건은 사실 P가 전체 집합이니까 이론밖에 없어요. 맞죠? 네. 보통 여러분들 다이어그램을 시작하면 이러고 시작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면 이런 것들 제대로 그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죠? 모양 자체가 꼭 동그라미가 되는 건 아니니까 뭔가 왜 잘 안 그려지지? 라고 하면 대부분 거의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리시면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33번입니다. 영재가 좀 재미가 없죠. 일단 눈에 확 띄는 게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얘 대우명제가 Q이면 not P잖아요. 근데 Q이면 not P면서 Q이면 P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Q가 공집합이란 얘기예요. 맞죠? 왜냐면 P와 P의 여집합이 둘 다 부분집합이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지리집합 Q라는 놈은 공집합인 게 바로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P하고 R의 관계만 보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not P가 R에 포함된다 라고 했고 P는 not Q에 포함된다. 이 not Q라는 놈은 사실 뭐겠어요? U겠네요. 그죠? 예. 그럼 P는 어차피 무조건 U에 포함되는 거니까 우리는 뭐만 보면 되냐면 not P가 R에 들어간다 이거만 보면 되죠? 맞죠? 예. 그럼 이런 상황은 테두리 죄송합니다. 이 정도를 제가 P라고 볼게요. 그리고 R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성립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럼 not P가 R에 들어가죠? 됐죠? 예. 이거를 완전히 끊어도 말이 됩니다만 그렇게 하면 뭔가 문제가 되는 복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 상황에서 관찰을 해보시면 P와 Q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R에서 P를 빼면 P의 여집합이냐라고 하면 R에서 P를 제외하는 거니까 맞죠? 여기만 남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 집합과 R의 교집합이니까 R이 되겠죠?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다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이런 상황이라서 잘 안 그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36번 집합 A의 원소 중 적어도 3개는 3보다 크다에 대하여 조건 납피는 뭐냐. 이것도 그냥 논리력인데요. 적어도 3개가 3보다 크다를 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반대의 상황인 거죠. 적어도 3개가 3보다 크다의 반대인 상황은 3보다 큰 원소가 3개를 넘지 않아야 되죠. 3개 이상이 아니어야 되죠. 그러니까 2개 이하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질문자 누구죠 이거? 아무도 질문 안 했나요? 제가 잘못 걸렸나요? 근데 제가 설명을 이렇게밖에 못 해드리겠는데 이해가 안 되시죠? 돼요? 왜 갑자기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문제가. 알겠죠? 네. 제가 저의 설명 능력을 좀 많이 벗어나는 문제라서. 다음. 두 실수 XY에 관한 명제. 제곱의 합이 K보다 크면 XY 곱은 3보다 크다에 역이 참이 되고 싶다. 역을 일단 써볼까요? 그러면 XY의 곱이 3보다 크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K보다 크다. 이건가?
맞습니까? 이게 이제 뭐 어거지로 이렇게 푸는 상황이 많은데 얘 있잖아 얘 그잖아 예.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냐. 그럼 이놈은 0보다 크게 나왔고 이놈은 6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 6보다 큰 거 아니냐. 그러니까 6이다 이렇게. 혹시 이렇게 푼 학생 있나요? 저도 이렇게 푸는 건 사실 약간 반억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떠올리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뭘 빼버렸죠? 부등식의 영역을 빼버렸죠. xy가 3보다 크다 무슨 뜻입니까? xy가 3보다 크다는 유리함수. y가 x분의 3보다 크다 할 수도 있고요. x가 양수인 경우에 어차피 x가 음수면 성이 많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y가 x분의 3보다 작다 할 수 있습니다. x가 음수인 경우는 양변을 음수로 나누기 때문에 타당합니까? 그죠? 즉 xy가 3보다 크다는 상황이 이런 상황인가요? 양수인 경우에는 여기, 음수인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x, y를 원소로 갖는 진리집합인 거죠. 그리고 여긴 당연히 점선입니다. 점선이라는 말은 경계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손가락이 좀 들어졌으면 좀 안 깔끔하긴 한데 아무튼 맞아요? 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x제곱, y제곱 저건 뭐예요? 원점에서 이 영역까지 거리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거리인 건데 이 거리가 제일 작을 때 얼마냐면 k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보면 사실 이 점 뭐일 수밖에 없냐면 루트 3, 루트 3일 수밖에 없죠. y는 x 위에 존재하고 곱이 3이어야 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그러면 이거 직각이 등변이니까 이게 루트 6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k의 최대값은 6일 수밖에 없죠. 전 지금 제곱 형태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알겠죠? 예. 이건 뭐 교육과정에 이거 빼버리니까 지금 억지로 이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